12월 25일 월요일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휴가 잘 쉬고 계십니까? 3일 연휴인데요. 저는 나와서 뉴스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성탄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수요일 날 오후 6시 40분에 제 6강 별별 특강 문재인 정권 과연 서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강연을 갔습니다. 오후 6시 반에 수요일 27일입니다. 당산동 사무실에서 하니까 많은 방청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아마 황장수 뉴스 브리핑 응원 문자 메시지가 나갑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첫 주제는요. 제천 참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에 제천시가 온통 그야말로 시 전체가 장례식장이 되어가면서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13만 명 조금 넘는 도시에서 29명이 죽고 36명이 부상을 입었으니 한 달이 건너 여러 지인들이 불행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자, 이번 참사는 그렇게 29명이 죽을 사고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뭘 보더라도 29명이 죽을 사고는 아니었다. 이청에서 여탕에서 20명이 죽었는데 그 20명 중에서 실질적으로 불에 타서 돌아가신 분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탕 안에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연기만 있지 여탕 안에서 불에 탄 흔적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건물 외장재를 타고 불이 위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실제로 이 필로트 구조에서 1층 천장에서 붙었으니까 곧바로 2층부터 불이 붙어서 위로 타고 올라갔는데 이 가스들 그러니까 연기와 가스들만 2층 여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층 여탕에 있던 사람들을 빨리 구조해 냈다고 한다면 전부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2층 여탕의 이 유리를 그러니까 여탕이니까 전체가 유리로 둘러싸 있는데 외부에 안에서 깨려고 했는데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지문이 다 없어졌더라. 사망자들 이야기 중에요. 그런데 그분들의 밖에서 또 한쪽에는 비상구가 있는 뒤쪽에는 아예 불이 붙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걸 감안을 해서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서 이 직원들이 2층을 파괴해서 도끼로 2층을 유리를 깨고 들어가서 이 구조에 넣었더라면 전부 다 구조해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또 들은 거는 있어가지고 백드래퍼트 즉 이 역류죠. 역류. 그러니까 갑자기 산소가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불길이 안으로 들이닥친다 하는 부분인데요. 자, 설사 그런 백드래퍼트가 만약의 경우에 있었다 하더라도 안에서 다 죽는 것보다는 밖에서 유리를 깨는 게 나았고 그리고 순식간에 2층은 타고 올라가고 연기로만 가득 찼기 때문에 그 2층 안에서 5시까지도 전화 통화가 되고 17분간 수십 분간 통화를 했다라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이 소방서 직원들은 뭘 했느냐는 겁니다. 소방관들이 평소 고생하는 거는 고생하는 거고요. 이런 문제에서 비판을 평소 고생하기 때문에 듣지 않아도 된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소방관들을 정원하고 굉장히 띄워줬죠. 띄워준 건 띄워준 거 욕을 처먹을 일은 욕을 처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장비도 제대로 없고요. 시골에서 조그마한 중소도시에 불도 안 나니까 소방 굴절차도 한 대 있어가지고 제대로 폐지지도 않았습니다. 민간 사다리 차가 3명을 구할 동안에 소방차는 줄 매어서 내려오라고 줄 던져줘서 1명 구했을 뿐이고 기다리던 1명은 밑으로 뛰어내렸습니다. 한마디로 민간인보다도 구조 능력이 떨어졌다라는 거고요. 왜 빨리 2층을 구조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하는 소리가
LPG 탱크가 큰 게 2개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게 급선무였다. 아니 그럼 건물이 다 탈 정도의 불이 났는데 고작 소방관들 숫자가 LPG 탱크 불 대응하는 문제느냐. 근데 그것도 아니다. 이 공무원이 전화를 해서 소방하고 관련 없는 공무원이 LP 가스 회장한테 제천에 근처에 있으면 그 가스 좀 끄라. 그 근처에 불났더라. 하니까 그 민간인이 껐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현장에서 적어도 전체 사망자 중에서 3분의 2 이상은 살릴 수 있었고, 그래서 소수의 사망자 정도가 날 수 있는 사고가 저렇게 커져버린 데는 이건 인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소방공무원들의 능력을 여실히 보여준 거고요. 우리가 세월호 때 박근혜 정부가 빨리 살리지 못했다고 그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자, 빨리 보고받고 빨리 지시했으면 결과가 좋았을 것이다. 자, 이번에 문재인 정권은 영흥도 낚싯배나 이번 제천 화재에서 빨리 보고받고 빨리 지시했습니다. 자신들이 빨리 보고받고 빨리 지시하지 못한 홍진호는 숨겨버렸으니까요. 그러지 않습니까? 적어도 홍진호 이후에 시급을 해가지고 빨리 보고받고 빨리 지시를 했지만은 지시를 하면 뭐합니까? 현장에서 돌아가는 부분은 보고와 지시와는 무관하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분 보고 시간을 조작했니, 하루 종일 뭐 했니, 5분 단위로 내놔라니 하는 것들이 궁극적으로 세월호의 결과와 크게 관련이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그럼 왜 이 사건을 세월호하고 엮느냐? 그것은요, 엮을 수밖에 없는 게 세월호가 솔직히 말하면 그 당시에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한계들을 다 보여준 겁니다. 공직자와 업자와의 유착성. 이번에도 나타났지 않습니까? 자, 3주 전에 소방 점검을 했는데 여탕은 생략을 했고 건물주가 셀프 체크를 했고 영업 중이라 점검 요원이 못 들어갔다. 여탕에. 그렇다면 여자 요원이 데리고 와서라도 들어갈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자 소방대원은 제천 소방서에 한 명도 없습니까? 비상구 앞에 불법 적치물이 시정이 안 됐다. 비상구 앞에 수많은 이 모욕 바구니나 이런 걸 쌓아둬서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고 직원이 한 명 있었는데 한 달 전쯤에 그만뒀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 한두 시간쯤 이 소방 점검이 나왔을 때는 손님을 받지 않고 점검을 했어야 되는 거고 소화기나 스프링클러가 다 작동 불능이었고 3층하고 8층에서 줄 타고 내려올 왕관기도 2대뿐이었고 소방관 한 명이 600곳을 관리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한국의 소극장이나 건축물, 아파트, 소화전 등의 제대로 된 시설들이 갖춰진 데가 없고 소화기도 전부 먹통이고 엉망진창이라는 거 아닙니까? 해당 건물 1층에서만 19개의 방제 설비 부실이 지적이 됐는데, 자, 그래서 1층 천장에, 필로트 천장에, 1층은 주차장이고 비어있는 기둥만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얼음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 얼음을 갖다가 제거한 작업을 한 뒤 하면서 아마 물이 스며들어서 합선이 되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건물주와 관리인을 과실치사로 지금 체포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1층에서만 19개고 층층마다 이 분량이 너댓 개씩 다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 소방서를 대신해서 민간 점검업체가 주로 하고 있는데, 자, 그런 민간 점검업체는 이 돈 내는 건물주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소방당국이 이 건축물 관리를 갖다가 사실상 이렇게 떠넘기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돈 내는 사람 입장대로 봐주는 게 지금 소방 점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조 변경이나 이 비상구 등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도 전부 엉망진창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불을 끌어간 소방대는 제천에 있는 전 소방대가 출동을 하러 가면서도 건물 도면도 안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종이에 그려가며 구조했고 여탕의 구조를 몰라서 골든타임을 허비했고, 그래서 유족들은 황토방에 창을 깼더라면
다 구조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화재가 난 뒤 8시간 뒤에 전화를 받았다라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받고는 20초간 말을 하지 않다가 툭 끊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여동생이 오빠한테 전화를 했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부분은 지금 화재 현장에서 수거된 핸드폰은 당사자들에게 돌려줘야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핸드폰은 이 화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건물 밖으로 먼저 빠져나간 남편하고 그 몸 빠져놓은 이 부인이 17분간 통화를 했고 8층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한 여학생은 아버지와 1시간 동안 통화를 했고 또 이 3대가 함께 죽은 이 한 할머니는 오후 5시 넘어 집으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왜 구조가 그렇게 지연됐는가? 지금 소방서가 2층에 진입하기로 했다라는 그 이야기도 사실인가? 그 시간이요. 좀 의문이 있는데 휴대폰이 10대밖에 없다라는데 지금 현장에서 수거한 휴대폰이요. 죽은 사람이 지금 29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음성이나 영상 정보 등이 담겨 있을 수도 있는데 자, 2층 목욕탕에서만 20명이니까 그 불도 안 탔으니까 멀쩡하게 20대가 다 수거돼야 될 건데 휴대폰이 없다 하다가 24일 오후에야 휴대폰을 10대만 이렇게 돌려줬다는 겁니다. 29명이 죽고 38명이 부상했는데 휴대폰 10대만 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 3, 4층에 혼자 매달려 있는 남자를 위해 밑으로 뛰어내리라고 에어매트 까는데 30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고는요, 세월호와 마찬가지로 판박이죠. 한국 사회의 시스템은 바뀌지 않는다. 그것이 대통령이 누구고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바뀌지 않는 겁니다. 세월호를 그렇게 물고 늘어져서 세월호로 집권한 정권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일부가 하는 마당에 이 정권이 지금 영흥도 낚싯배나 제천 참사에서 보인 능력은 박근혜 세월호와 뭐가 다르냐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의 유가족들이 정부와 소방당국의 불만을 갖다가 쏟아내면서 한마디로 관계자를 처벌해라. 그리고 현장에 우리도 가야 되겠다 해서 유가족들이 2층의 목욕탕까지 지금 어제 둘러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 금요일 날 현장을 찾았는데요. 빈소에 40분간 이렇게 머무르는 동안에 유족들이 지금 상당히 문 대통령에 대해 격앙된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야 사람이 죽었는데 하면서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을 했는데요. 정부가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게 한두 번이냐. 초기 대응만 잘했어도 사람이 이래 많이 죽지는 않았다. 죽여놓고 오면 뭐하냐. 또 한 중년 여성은 문 대통령을 잡고 사람이 죽었습니다 라 했고 또 한 유가족은 사람이 먼저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사람이고 뭐고 없었다. 화재가 나면 구조부터 해야지 하고 또 다른 유족은 오후 4시에 소방사가 출동을 했는데 통유리를 5시 반에 깨었다니 말이 되냐. 사우나에서 나와 라카룸까지 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지를 못해가 구조만 기다리다 죽었다 이랬고 또 다른 유가족은 세월호 참사 이후 좀 나아지는가 했는데 우리나라 안전 시스템이 나아진 게 뭐냐. 2층 통유리를 깼으면 사람들이 많이 살았을 텐데 밖에서 문만 뿌린 거 아니냐. 또 문 대통령을 붙잡고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이 이렇게밖에 안 되다니 좌절을 느낀다. 탈출을 하고 싶어도 비상구문이 좁아서 탈출을 못한 것 같다. 억울한 사연이 없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나라냐 하는 똑같은 이야기도 문 대통령한테 돌아갔죠. 자, 그러면서 카메라 그만 찍어라. 이제 와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다는 거냐. 2시간 넘어서 빨리 수습하라고 하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요. 정말로 청와대가 똑바로 정신이 박혀 있다면 현장에 어떤 상황이냐를 빨리 파악을 해서 청와대가 책임을 질 거니까 2층의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해라. 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핵심이었죠.
그러지 않습니까? 세월호 때 한마디로 빨리 탈출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핵심이었듯이 이번에는 2층의 유리창을 깨라고 말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도요, 인재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잡아놓고 보니까 남을 비판할 때는 좋았는데 쉽지 않지요. 앞으로 사고는 바다에서, 육지에서, 하늘에서 계속 날 겁니다. 사고는 일정한 비율로 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될 때 과연 이 문재인 정권은 다른 정권들과 다르다고 할 수 있겠는가? 지금 바다에서 난 사건, 홍진호까지 보태자면 세월호보다 더 못합니다. 자, 이 육지에 건물에서 난 사건 형편없음을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또한 결국은 이 재난사고인데요. 이 재난사고에서는 한국 사회의 시스템이 투명해지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 건데 그 시스템은요, 구호나 이념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시스템이 투명해지려면요, 쓸데없는데 신경 더 쓰지 말고 사회 곳곳에 이렇게 시스템이 망가진 부분을 찾아내서 바로 잡는 데 열정이 쏟아져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적폐청산이니 이념으로 온통 신경이 쓰이고 북한하고 어떻게, 중국하고 어떻게 해볼까만 신경이 쓰이다 보니 나머지 시스템은 점점 더 엉망으로 굴러가고 있는 거고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사고가 날 것이고 그리고 점점 더 무능력은 보여질 겁니다. 사고로 집권한 자, 사고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